오늘 이 자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님과 또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에 계신 분들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조기합병 시도를 반대하고 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2년 2월에 그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될 때 노사정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고 독립경영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합병 문제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하나금융지주에서는 이 노사정 합의문을 깨고 외환은행을 조기 합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그런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조기 합병을 승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 외환은행 노동조합 당사자들도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외환은행은 그 론스타로 인한 전사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그 외환은행의 법인격을 없애고 조기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외환은행의 불법적인 론스타 인수 또 불법적인 그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 이 전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법조계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민변의 류학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론스타 공대위 김득희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전성인입니다. 론스타 문제로는 여러 번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섰던 빈도만큼이나 론스타 문제는 전혀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치 론스타 흔적 지우기 혹은 꼬리 자르기와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기자회견의 기본 논점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문제를 넘어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 합병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아직 합법이라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그것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소유권에 기반해서 한 거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가 계속 우리는 돈 주고 샀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표징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사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 합병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배포해드린 기자회견 자료 맨 뒷장에 저희가 간단히 학원의 요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보시면 이 합의서는 모두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가 독립법인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독립경영의 유지입니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2월 달에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독립법인격을 유지시켜준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의 독립경영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기서 이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인 김승유, 그리고 한국외환은행장으로 새로 부임한 윤영록, 그리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그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김석동이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4인이 각각
서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서의 취지에 의하면 합병 후 5년 동안은 자회사 편입 후 5년 동안은 심지어 합병에 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상호 합의에 의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두 은행 간의 합병 합의는 이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이 점에 관해서는 현 금융위원장도 그것의 부당함을 국회에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지도부가 이런 합의서의 정신을 위반하고 계속 이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론스타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게, 먹튀할 수 있게 도와준 금융당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의원께서 제기하셨는데요. 헌법소원의 취지와 경과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의원입니다. 헌법소원을 낸 것은 이 주주들이 그동안 이제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 기각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애초부터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 하는 그러한 주문으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론스타가 ISD에 정부를 제소함으로써 자기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론스타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을 확인받음으로써 ISD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제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의 합병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성인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합의서가 2012년 2월 1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은 딱 2년 반이 8월 17일이 2년 반 되는 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기간 5년에 반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주도를 해서 조기에 합병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금융기관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한 그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사회가 신뢰의 위기에 빠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그냥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위원장도 합의 당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만일에 이런 조기 합병 행위가, 일방적인 행위가, 노조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행위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금융위원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동이 안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제동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금융지주가 조기 합병을 추진한다면 절대로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사 정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5년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합병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약속된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확실하게 짚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맞습니다. 이어서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하경 변호사께서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 관료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지금 해서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이 왜 잘못되었는가? 이게 법리적으로 구성을 해보면 선결 조건이 일단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선결 조건이 무효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 없었음이 이미 백일하에 다 드러났죠.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들여다보니 이 론스타라는 곳은 산업자본, 투기자본, 비금융 주력자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은행법상으로는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 직무를 해태해서 아주 불성실하게 감독을 함으로써 론스타, 산업자본, 비금융 주력, 투기자본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이 론스타, 이 부실한 은행을 지배할 수 없는 이 자본의 외환은행이라는 불실한 이 자본을, 우리 은행을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융당국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금융당국이 직무유기를 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이게 사법기관을 통해서 사실임이 확정된다면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이제 이게 무효가 되게 되면 지금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주식을 살 수 있는가? 그 이후에 론스타로부터 은행 주식을 살 수도 없게 되죠. 선결 조건이 무효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은 불가능하잖아, 법적으로.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금 본인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돼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을 또 수수방관하거나 지금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발 사건에서 금융당국이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이제 꼭 밝혀질 것이고 론스타라는 투기자본이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는 명백히 무효이다 라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발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감독을 하고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전격적으로 다 중단돼야 된다, 모든 절차가. 이런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발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적으로 언론 발표도 하고 적극적으로 민변에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헌법소원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이 주주대표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성진 부소장께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그 외환은행 주주대표 소송의 경과와 또 소송 진행에 있어서 이 조기 합병이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산업자본이었던 론스타는 자신의 정치를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의 속임, 그러니까 속임 행위도 있었겠지만은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효입니다. 이런 무효라는 전제 하에서 원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지배하면서 가져갔던 돈은 외환은행에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당금 1조 3천억 원, 매매 차익 2조 1천억 원을 외환은행에 반환하는 취지로 3조 4천억 원을 외환은행에 반환하는 취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외환은행을 팔고 나서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에 대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외환은행의 100% 주식을 하나금융지주가 갖게 되고 기존의 외환은행 주주들은 더 이상 주주가 아닌 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지금 주주대표 소송의 적법성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해서 지금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주주대표 소송의 적격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그 국면에 더해서 지금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금 합병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한 차례의 현상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 변경은 원스타의 책임 추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 변경이 기도하는 것은 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은 한 번 더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론스타 공대위 김득희 집행위원장께서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전국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기 합병을 발표한 이후에 그 사유가 수익성 악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합병을 하면 대박이 난다는 하나금융의 이야기들에 외환은행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고요. 합의서 위반으로 신용질서가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에다가 하나금융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성 악화를 들었는데요. 사실상 상반기 외환은행의 수익이 발표되었는데 오히려 작년 대비 63.4%의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악화만을 들 수 없어서 다른 사유를 좀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합병을 하지 않으면 은행이 공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지에 깔려있는 1조 대박설은 결국 외환은행 명동 본점을 매각하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들을 합친다면 한 2조, 3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적당하냐는 문제, 대박이 결국 노동자들을 학살하는, 대량 해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장은 직을 걸고 고용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말들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신뢰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른다면 8월 중으로 양은행에서 이사회 합병 결의를 하고 올 12월 31일까지 합병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하나금융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도 떠넘어서 좋은 선례가 나쁜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합병을 하면서 독립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지 않겠다는 것들이었는데요. 이 합의서가 휴지 조각이 된다면 향후 경남은행과 부산은행도 언제든지 합병을 할 수가 있고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도 언제든지 합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인터뷰를 할 때 저한테 사적으로 물어보신 거였는데요. 하나금융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사적으로 하나금융 김승효 회장이 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지 김정태 회장이 사인을 하지 않아서 안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제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닌가? 은행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신뢰가 내부 고객과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부 고객과 어떻게 신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은행의 불법 대출이라든가 지금 저간에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금융 사건들이 금융지도부에 이러한 생각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합의서를 준수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사실상 외환은행이 이 합의서를 체결할 때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점유수강을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억울함, 그 황망함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합병을 해서 메가뱅크가 되는 것들이 과연 정답인지 또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기자회견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입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사실상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수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론스타 측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인 과세 처분으로 인해서 4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ISD를 제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ISD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TF를 구성을 했는데 이 TF의 사실상의 책임자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런데 추경호 실장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로 매각할 당시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사실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시의 금융제도과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획재정부의 1차관인 주영환 차관이 기획재정부를 대표해서 TF에 참여를 하는데 주영환 차관이 2003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넘기는 최초의 이 기획을 정부에서 할 당시에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에 참여했던 멤버입니다. 이렇게 외환은행 문제에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이 론스타를 상대로 한 TF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아니냐. 그래서 세간에는 ISD 문제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당히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는 식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좌시하겠다는 말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조기합병 결코 승인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금융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금융위원장이 합의 당사자로서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켜보고 있거나 방치하거나 혹은 승인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